안녕하세요. 이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고영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기체 이제 들어본 친구들도 많을 텐데 우선 기체에 대한 규칙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규칙성. 기체의 규칙성 중에는 뭐가 있냐? 이제 보일의 법칙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이제 뭐 문과인 학생들은 이제 중학교 때 한번 들어봤을 텐데, 자 그러면 보일의 법칙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일의 법칙이란 것은 기체의 부피와 기체의 압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죠. 기체의 압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다. 자, 그때 뭐가 일정해야 되냐면 이제 분자의 수와 보일의 법칙을 얘기하기 전에는 분자의 수와 뭐는 온도는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분자의 수와 온도는 일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볼까요? 자, 여기 피스톤이에요. 피스톤 주사기. 피스톤이 있는데 밖에서 만약에 1기압으로 누르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몇 기압으로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1기압으로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자, 이때 부피를 10리터라고 봅시다. 부피를 10리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조건 주어진 것처럼 온도 대문자 T라고 표현합니다. 절대 온도를 얘기하는데요. T가 일정하고 이제 분자의 수가 일정하면 나중에 몰수를 N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정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외부의 압력을 2배로 증가시켰어요. 2기압으로 증가시켰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누른 힘이 더 세지지. 누른 힘이 더 세지니까 안쪽에 있는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그러다가 언제 멈추게 되겠니? 언제? 그렇지. 안쪽에서 버티는 힘이 바깥쪽과 같았을 때. 그러면 2기압으로 바뀌었으니까 안쪽도 몇 기압이 돼야 멈출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2기압이 돼야 멈출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가 2기압이 될 겁니다. 이렇게. 2기압이 돼야지 이제 멈출 수가 있어. 그때 부피가 얼만큼 되겠니? 자, 1기압일 때 10리터였어. 근데 온도도 일정하고 분자의 개수도 일정해. 분자들의 개수도 일정하고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동일해. 그러면 충돌의 수가 2배 되면은 이제 압력을 2배 된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5리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압력이 2배 됐으니까 부피가 5리터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우리가 항상 문제에서 뭐 중학교 과정이 뭐 떠오른다면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10리터라면 외부 압력이 2기압이 되면 5리터가 된다라고 아마 생각한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안쪽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알고자 합니다. 안쪽. 근데 어차피 안쪽의 압력이나 바깥쪽의 압력은 항상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어. 피스톤이라는 장치 자체가 이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안쪽만 보는 거야. 안쪽. 근데 우리가 조건을 한번 살펴본다면 1기압일 때 10리터.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기체의 정보만 따져본다면 2기압일 때 5리터죠. 곱한 값이 어때요? 곱한 값이 일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압력, 프레셔와 볼륨, 부피를 곱한 값은 일정하구나 라는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첫 번째 조건에 이제 부피와 압력을 곱한 값은 두 번째 조건에 부피와 압력을 곱한 값과 동일하더라 라는 이제 문제도 나오죠. 그치? 공식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그러면 우리가 P가 커지면 부피는 줄어들고 P가 작아지면 부피는 커진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이러한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니? 그렇지. 반비례라고 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하나를 보시면 처음 그래프를 보시면 V하고 P가 있을 때 아주 유명한 그래프죠. 반비례한다. 그래서 우리는 V는 P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 다시 한번 보자면 V는 그러면 P분의 1하고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지. 맞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이렇게 해볼까? P는 V분의 1하고 비례 관계, V분의 1하고 비례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y축을 v분의 1로 해버린다면 압력에 따라서 v분의 1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지. 즉 부피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 그래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자, y축이 pv일 때를 봅시다. y축이 pv일 때 x축이 p건 v건 상관없어요. 항상 어떠한 값을 갖죠?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압력이라고 치자. 여기가 압력이라, x축에 압력이라 치면 압력이 커져요.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 pv 값은 일정해요. 왜? 압력이 커짐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반비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죠. 맞지?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그래프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일의 법칙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샤를의 법칙을 한번 봅시다. 기체의 법칙 중에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도 마찬가지 분자의 수가 일정할 때예요. 근데 보일의 법칙과 다른 거는 이번에는 압력이 일정할 때예요. 분자의 수와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를 알 수 있냐면 기체의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를 알 수 있죠. 온도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샤를의 법칙이다. 우리가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측정해 봤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얻어봤더니 이렇게 얻어졌대. 물론 이상적인 조건이겠지? 실제 실험값은 이렇게 나왔을 거야. 막 이렇게 난잡하게 나왔을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과학에서 의미 있는 값들로만 이제 추려가지고 직선을 만듭니다. 맞죠? 직선을 만들고 거기에 연장선까지 그어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여기가 부피고요. 여기가 압력입니다. 자, 이때 이 교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273도시래요. 교점이. 그 다음에 여기가 0도시죠? 0도시의 부피를 우리가 V0라고 둘게요. V0라 두자.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x의 변화량분의 뭐의 변화량이지? y의 변화량이지. 맞지? 그럼 기울기가 곧 이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273분의 v0가 되겠죠. 맞지? y 절편 또한 v0지? 그러면 y가 뭐야? 기체의 부피죠? 부피는 기울기가 뭐야? 273분의 v0. 양의 기울기죠? 곱하기 이제 온도. P가 아니죠? 섭씨 온도는 소문자 T라고 합니다. 온도, 섭씨 온도 더하기 y절편 v0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T도시일 때 부피를 VT라고 둡시다. 이걸 대입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지? VT는 273분의 V0 곱하기 이제 스몰 t 더하기 V0가 되겠죠. 맞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의미를 얻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까지만 썼을 거야. 중학교 때까지만. 10도씨의 부피가 V라고 한다면 20도씨의 부피를 2V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 값이 안 나와. 섭씨 온도가 2배 된다고 해서 기체의 부피가 절대 2배가 되지 못해요. 근데 과학에서는 어떤 걸 좋아해? 비례관계를 좋아해. 비례관계. 그러면 이 공식을 이제 비례관계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 지우고 이 관계식을 이제 비례관계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지워봅시다. 자, 그럼 아까 봤던 공식이 뭐냐면 VT는 이제 273분의 V0 곱하기 T 더하기 V0였죠. 맞죠? 자, 그러면 얘를 V0로 묶어볼게요. V0로 묶어본다면 273분의 T 더하기 1이죠. 자, 그러면 V0 곱하기 273분의 T 플러스 273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온도를 얘기하냐면 T도시에서 절대 온도를 얘기하고요. 얘는 언제 절대 온도야? 0도시에서 절대 온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VT는 V0 곱하기 T0분의 T 스몰 t가 되겠죠. 자, 그러면 TT분의 VT는 T0분의 V0가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걸 일반화해 보니까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식 하나 나왔고요. 절대 온도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절대 온도라는 것은 켈빈이라는 것은 이제 섭씨 온도에다가 뭘 더해주면 되는 거였죠? 273을 더해주면 되는 거였죠? 과학에서는 주로 절대 온도를 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래프 기억나? 자, 우리가 봤던 그래프가 교환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그래프였죠. 여기가 마이너스 273도씨였고 여기가 0도씨였죠. 맞죠? 근데 이 그래프는 섭씨 온도일 때였죠. 섭씨 온도. 부피는 그대로고요. 근데 만약 얘가 X축을 절대 온도로 바꿔버린다면, 켈빈 온도로 바꿔버린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얘가 원점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X축이 T고 그 다음에 Y축이 T분의 V일 때 T분의 V는 항상 어떻다고 했죠? 일정하죠. T가 커져도 왜 TV 값은 일정합니까? 라고 하면 V가 어떻기 때문이죠? 같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비례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일과 샤를의 법칙을 정리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보자면 보일이라는 것은 부피는 P하고 반비례 관계다. 뭐하고 뭐가 일정할 때? 몰수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자, 그 다음에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T에 비례한다. 뭐하고 뭐가 일정할 때? N과 P가 일정할 때. 자,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써보니까 V는 뭐에 비례한다? P분의 T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비례상수를 써보도록 할게요. V는 비례상수 있고 뭐 K라고 둘까요? 보통 K라고 두니까 P분의 T라고 둘까? 그럼 이항시켜버리면 뭐가 되니? T분의 PV는 K 뭐가 되니? 일정해지겠지. 일정해져. 그래서 우리가 보일의 법칙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일 샤를의 법칙의 경우에 이렇게 쓰죠.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다. 얘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일정한 값을 갖더라. 그래서 우리가 온도와 압력이 동시에 변했을 때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럼 다 지우고 앞으로 가서 이제 그래프를 확인하고 예제를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울게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제 그래프가 두 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 뭐가 헷갈리냐면 이게 누가 더 큰 값을 갖는지 해석할 때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 게 선을 그으시면 돼요. 선을 긋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T분의 V가 있는데 P1, P2가 있어요. P1, P2가 있을 때 누가 더 압력이 크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일정할 때지? 분자의 개수가 일정할 때지. 그냥 선을 그어. 선을 그어봐. 그러면 이제 온도가 일정할 때 이렇게 이제 부피가 T하고 V죠? 맞죠? 이렇게 되죠.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P1일 때 부피가 더 크고 P2일 때 부피가 더 작아요. 맞죠? 부피가 더 작아요. 그러면 압력이 크면 부피는 어떻게 되죠? 압력이 크면 부피는 보통 작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 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P1보다 같은 온도에서 P2가 왜? 부피가 작으니까.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선 하나만 그어도 부피가 작은 놈이 압력이 더 크겠지. 왜? 온도가 일정하니까 분자들의 에너지는 일정할 것이고 충돌의 수가 커지기 위해서는 부피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V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V.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선을 그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P가 일정합니다. P가 일정할 때 이제 어디가 있냐면 T1, T2가 차례대로 나와 있죠. T1, T2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가 언제가 더 크냐면 T1일 때가 더 크대요. 외부 압력이 일정하니까 뭐 기체 압력도 일정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때 T1일 때 부피가 더 크다는 얘기는 온도가 더 어떻다는 얘기야. 높다는 얘기지. 그래서 T1이 T2보다 더 크구나. 이렇게 우리가 선 하나만 그어도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래프는 뭐냐면 뭐 별거 아니지만 T하고 PV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란 얘기죠. 왜냐하면 T분의 PV는 어떠한 값을 가졌기 때문이었죠? 일정한 값을 가졌기 때문이었죠. 맞죠? 자, 그럼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예제 1번의 경우에 보시면 0도씨 1기압의 수소기체 2g이 부피는 22.4L예요. 자, 앞에 문장이 왜 나왔을까요? 0도씨 1기압에 그 다음에 H2 2g의 부피가 22.4L예요. 됐죠? 자, 예제 1번의 경우에 이건 왜 나왔냐면 아보가드로 법칙 기억나니?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의 경우에는 STP 조건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기체 1몰의 부피가 몇이었지? 22.4L였지? 맞지? 자, 그래서 이건 아보가드로 법칙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20도씨, 자, 문제는 뭐냐? 20도씨 2기압에서 산소 32g의 부피는, 산소 32g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선 산소가 32g이란 건 몇 몰이란 얘기야. 그렇지? 우리가 원자량의 합을 구해봤더니 16 곱하기 2야. 32야. 그럼 1몰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0도씨 우선 비교할 대상을 만들어보자. 0도씨 아보가드로 법칙. 0도씨 1기압에서 O2 1몰이 있을 때 부피는 22.4L였죠. 근데 뭐가 바뀌었어? 온도하고 압력이 바뀌었지. 그러면 초기 조건을 여기로 보자.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을 이걸로 본다면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가 되겠지. T1의 경우에는 273 켈빈 분의 P가 몇이냐면 1기압 곱하기 22.4L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93 켈빈 분의 그 다음에 2 곱하기 V2가 되겠지. 그래서 V2가 얼마인지 구하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예제 2번의 경우에 보시면 압력과 부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Y축이 뭐냐면 압력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이 부피예요. 자, 근데 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죠. 자, 이때 해석하기가 좀 힘들다 싶으면은 뭐라고 했어? 선을 그어버려. 그냥 선을 그어버렸을 때 이제 여기 Y축이 이게 뭐지? A고 얘가 B네. 요게 10L라고 나와 있죠? 10기압. 10L일 때 여기가 10L. 예, 10기압이 되고 그 다음에 10L일 때 B의 압력은 몇 기압이라고 되어 있냐면 20기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20기압. 20기압.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선 하나를 아무 데나 그어도 결과는 동일해야 됩니다. 자, A의 온도가 10도씨였다면 B의 온도는 몇 도씨였는가? 일정한 양으로. 자, 기체의 몰수는 일정하대요. 자, 그 다음에 A의 경우가 10도씨래요. B의 온도가 몇 도씨냐? 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구해봅시다. 얘네들은 이제 기체의 몰수가 N이 일정한 상황이에요. 기체의 분자수가 일정할 때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가 성립해야 되죠. 그러면 A 조건일 때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A 조건일 때 T가 몇이냐면 T가 지금 10도씨죠. 10도씨니까 283 켈빈이죠. 자, 그 다음에 P가 A 조건에서 몇 기압이냐면 10기압이죠. 10기압 곱하기 10L였죠. 자, 그 다음에
B에서의 온도는 몰라요. T입니다. 라지 T라고 둡시다 그냥. 라지 T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몇 기압이죠? 20기압일 때 부피가 몇이었죠? 10이었죠. 자 그러면 자 이거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T의 경우에 정리를 해본다면 283 켈빈 곱하기 2가 되겠죠. 맞죠? 자 283 곱하기 2를 해주니까 6이 되고 6이 되고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566 켈빈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몇 도신지 물어보고 있지? 고로 566에서 273을 빼주게 되면 3이 되고 9가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겠지. 293도씨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293도씨. 자 이렇게 해서 예제 두 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래서 보일-샤르의 법칙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보일의 법칙, 샤르의 법칙 한번 다 알아보고 둘을 합쳐본 거야. 근데 이거에 종합판이 있습니다. 이제 종합판. 종합판이 드디어 뭐냐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란 게 있어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보일과 샤를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까지 다 포함시킨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교환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이거야.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공식 하나만큼은 기억해야 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보자.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나온 것이냐. 자 V는 P에 반비례하죠. 뭐가 일정할 때죠? N과 T가 일정할 때죠. 자 그 다음에 V는 T에 비례하죠. N과 P가 일정할 때죠. 자 그 다음에 V는 N에 비례합니다. P하고 T가 일정할 때죠. 이걸 다 합쳐버리면 V는 뭐에 비례하죠? P분의 NT에 비례하겠죠. 그럼 비례상수를 넣어줘서 등식을 만들어 본다면 비례상수 K가 들어가고요. P분의 NT가 되죠. 자, 근데 이 비례상수 K 대신에 우리가 뭘 쓰기로 했냐면 이제 기체상수 R을 쓰기로 했어요. R.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니까 뭐가 돼요? PV는 nRT가 나옵니다. 이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R 값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기체상수 R 값을. 그럼 기준이 되는 값을 넣어줘야 될 텐데 R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R은 NT분의 PV죠. 자 그러면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집어넣어 볼게. 0도씨 1기압에 기체 1몰의 부피는 몇이야? 그렇지 22.4리터지. 자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1몰 273 켈빈 분의 P가 1기압 곱하기 22.4리터죠. 자 그러면 이걸 구해보니까 대략 몇이 나오냐면 0.082 기압 곱하기 리터 퍼 몰 켈빈이 나온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R값이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R값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PV는 nRT를 쓸 때 얘네들의 단위도 이제 R값에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기압 얘는 리터가 들어가고요. 얘는 몰이 들어가고요. 얘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켈빈이 들어가야지. 각 단위들을 맞게끔 넣어줘야 우리가 이제 상수하고 이제 약분이 되면서 의미 있는 값이 나오게 돼요. 알겠죠? R값은 이게 하나가 있고요. 나중에 뭐 이제 여러분들이 기체에 대한 열을 배우고 연력학을 배웠다라고 하면 요거를 이제 에너지 단위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돼요. 8.314 줄 퍼 몰 켈빈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자, 이 단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이런 것도 R값이고 이것도 R값인데 우선 기체 자체에서는 누구만 많이 써? 얘만 주로 쓸 겁니다. 근데 연력학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 R값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마무리해 봤고요.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3번의 경우에 보시면 자, 분자량이 M인 기체에서 온도가 T켈빈, 압력이 P기압, 질량이 Wg, 부피가 V리터일 때 기체의 분자량을 나머지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해 보세요 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공식 중에 하나인데 PV는 nRT에서 분자량은 항상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야?
몰수에 숨겨져 있는 거야. 몰수에. 그럼 이렇게 적어볼까? 분자량분의 질량 곱하기 RT지. 자, 분자량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PV분의 뭐가 돼? 그렇지. WRT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분자량 구하는 공식을 T하고 그 다음에 W, 뭐 P, V, R은 상수니까 이걸로 정리를 했네. 맞아? 끝났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기체 밀도를 표현해 보래요. 자, 예제 4번도 바로 간단히. 예제 3번과 4번은 꼭 아셔야 돼요.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기 때문에. 예제 4번의 경우에 아까 우리가 썼던 것처럼 PV는 nRT인데 자, 그러면 분자량분의 질량 곱하기 R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밀도를 구해야 돼요. 밀도.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죠. 얘가 그램이고요. 얘가 부피 리터죠. 이게 밀도예요. 그럼 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이항시켜버려. 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이항시켜버리면 RT분의 뭐가 나오죠? PM이 나오죠. 얘를 D라고 봅시다. D. 덴서티의 약자 D라고 둔다면 나타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 하나 알아두자고.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나중에 기체 밀도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놈에 비례하냐면 이제 얘하고 압력과 T가 일정하고 R은 원래 상수죠. 그러면 기체의 밀도는 뭐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분자량에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실 게 기체의 밀도는 기체의 분자량에 대한 정보를 줄 때 주로 나와요. 분자량에 비례하더라. 뭐하고 뭐가 일정할 때? P하고 T가 일정할 때.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예제 5번의 경우에 보시면 273도씨 1기압에서 산소 5.6L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분자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를 한번 적어볼게요. 273도씨 그 다음에 1기압에서 1기압 그 다음에 산소 5.6L 산소 5.6L 속에 들어있는 산소 분자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뭘 구해야 돼? 그렇지, 몰수를 구해야겠지.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 PV는 nRT에서 nRT에서 n은 뭐야? RT분의 PV가 되겠지? 자, 그러면 P가 1이고 부피가 5.6이고 R이 0.08이지? 그 다음에 곱하기 T가 546 켈빈이겠지? 맞니? 자, 그러면 이제 몰수를 구했으니까 분자의 수는 O2 분자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O2 분자의 수는 이 몰수에다가 곱하기 546분의 1 곱하기 5.6 그 다음에 이게 단위가 몰이지? 여기에다가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아보가드로의 수만 곱해주면 끝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체에서는 우선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는 안 다뤄봤지만 문제가 나오게 되면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아셔야 될 게 뭐다?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